포브스에서 심층 기사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뭐냐면 틱톡이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요번 중간 선거에죠. 요번 중간 선거에 분명히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포브스가 이런 기사를 썼다라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포브스도 약간 정치적으로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 왔는데, 포브스가 이렇게 기사를 쓴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틱톡이 중간 선거에 개입하는 이것이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미국 지사에서 관리하는 틱톡 계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틱톡 계정인 거죠. 그 계정을 통해서 갖가지 컨텐츠들을 올렸는데 특별히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내용의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그 컨텐츠들은 대부분 공화당 후보들을 비난하고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을 칭찬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주요 뉴스 매체로 불리는 중국 중앙TV, 보통 CCTV라고 이야기하죠. 문제가 뭐냐면요, 이 CCTV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국입니다. 관영 방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그냥 CCTV가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공산당이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미국 분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송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송을 미국 땅에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그냥 막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CCTV의 워싱턴 DC 지사가 있는데요. 그게 미디어 링크스 TV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미디어 링크스 TV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인기 계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기 계정들에는 뭐 판다오라마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귀여운 영상들을 좀 올려놓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 Optimist, 낙관론자라는 뜻인데, The Optimist라는 계정에서는 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들을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스톡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뉴스톡스라는 계정을 통해서 주로 미국 국내 소식하고 국제 뉴스를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톡스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크게 되고 있고요. 이 영상들에 보면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낙태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아니면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뉴스 매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분열적으로 다룬다는 게 문제이죠. 똑같은 내용의 뉴스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 논조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통합해가기 위한 방향으로 논조를 만들어 나가느냐, 양쪽을 더 이해시키고 양쪽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 주어서 하나로 국민들을 화합시키려고 하는 방향의 뉴스 보도이냐, 아니면 양측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대비시켜가지고 서로 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리고 각 주장하는 양쪽 진영 내부에서의 갈등을 또 소개를 해가지고 더 복잡하고 더 논란이 커지게 만드는 그런 분열 조장적인 보도를 하느냐,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포브스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려는 이러한 여론 조작 형태의 이런 컨텐츠 배포는 러시아가 이미 러시아 선거 개입자들에 의해서 예전부터 계속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라고 이제 기사를 써놨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쓰고 있던 방법 중국도 지금 쓰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자회사죠. 사실은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아닙니까, 틱톡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틱톡은 그냥 중국 기업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틱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버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의 소나귀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개인정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집 주소부터 해가지고 개인 신상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건 GPS 코드도 들어가죠. 위치 정보가 다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셀폰을 이용하는 패턴까지도 그 앱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앱을 개발을 할 때 이 이용자의 패턴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보안을 튼튼하게 하라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보안을 튼튼히 하겠다라는 빌미로 얻은 정보를 엉뚱한 데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맞으면은 그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요즘은 안 그러죠. 뭐 이중 인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중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코드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접속하는 IP 어드레스가 원래 평상시에 살고 있는 지역의 IP 어드레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혀 엉뚱한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접속을 하면은 네가 접속하는 거 진짜 맞니? 본인이 맞니? 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용자들의 신원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 사람의 위치 정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받은 정보를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성별이 무엇이고 지금 대략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주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컨텐츠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공개시켜서 추천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좀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보가 좀 부족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안 문제, 개인정보 노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됐던 것이었죠. 근데 단순하게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미국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는 조종을 해왔었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당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CC 위원장이 틱톡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틱톡을 갖다가 미국 회사에다가 팔자 말자 이런 일들이 트럼프 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돼버리고요. 지금 워싱턴 정가 안에서 무엇인가 지금 뒷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연방 FCC 위원장이 틱톡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가가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선의 주 단위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 네브라스카 주지사인 피트 리케츠가 제일 먼저 선봉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계,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계에, 그리고 주 공무원들은 이 틱톡 같은 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스다코타주의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도 똑같이 이런 명령을 발표합니다. 주 정부기관 직원 및 계약자가 주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주 정부 소유나 라이센스를 받은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틱톡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게, 방문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다른 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옐로해머 뉴스를 보니까 엘라바마주에서도 이 안이 지금 주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 보수주의자들,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여러 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 공무원들 상대로 금지, 이것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충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아야 되겠다. 다른 우파 언론도 아닌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것 같은 이 포브스에서도 이러한 보도를 내놓는 걸 보면 조만간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러한 틱톡 금지 운동에 동참하는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거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다 하나씩 잘라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틱톡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신속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